K-팝 아이돌이 악령을 사냥한다. 자, 이 말을 들으면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아마 대부분 화려한 액션이랑 마법이 막 터지는 그런 판타지를 떠올리실 텐데요. 근데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 세계관은요, 그런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아주 깊은 철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딱 보시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판타지 요소들이 왼쪽에 있죠. 뭐 영웅이랑 악당이 싸우고 마법 쓰고 전투하고 결국엔 세상을 구하는 그런 이야기요. 하지만 이 K-팝 악령 사냥꾼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바로 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공명으로 치유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무너진 시스템을 복원하는 것. 이건 그냥 판타지라기보다는 거의 하나의 사상체계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첫 번째 핵심부터 한번 짚어보죠. 이 세계관에서 아이돌은 우리가 아는 그런 연예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의식을 수행하는 사람, 즉 의식 수행자라는 역할을 맡고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악령을 사냥하는 헌트릭스도 그냥 스타가 아니라 질서를 유지하는 장치라는 일종의 시스템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헌트릭스는 뭐 대단한 운명을 타고난 어떤 특정한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트릭스는 하나의 기능이자 시스템인 거죠. 세상의 균형이 무너질 때마다 그 필요에 의해서 호출되는 역할군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계속 바뀌어도 그 헌트릭스라는 역할 자체는 영원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럼 이 세계관은 대체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 걸까요? 이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 바로 공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헌트릭스가 싸우는 방식은요, 적을 힘으로 막 때려 부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목소리, 리듬, 그리고 그룹 전체에 딱 맞는 움직임, 즉 군무를 통해서 왜곡된 주파수를 다시 바로 잡는 거죠. 비유하자면 지지직거리는 라디오의 주파수를 다시 정확하게 맞춰서 맑은 소리를 되찾게 하는 것과 아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이 문장이 앞서 말한 개념을 기가 막히게 설명해 줍니다. 왜 하필 K-팝 시스템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콘서트라는 공간 때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의식을 한 곳에 모아서 엄청난 공명을 일으킬 수 있는 현대사회에 거의 유일하게 남은 제의, 즉 리추얼을 위한 공간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악당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으로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계관에서 악령은요, 본질적으로 나쁜 존재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이 꾹꾹 눌러 참았던 감정, 제대로 책임지지 못했던 역할,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선택들, 바로 그런 해결되지 않은 데이터들이 뭉쳐서 만들어진 의식의 찌꺼기 같은 겁니다. 악령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이건 무작위로 생기는 저주 같은 게 아니라 아주 논리적인 공식에 가까워요. 먼저 어떤 감정이 억압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곳으로 떠넘기죠. 그러면 바로 그 개인의 의식 주파수가 뒤틀리기 시작하는데 이 균열을 비집고 악령이 생겨나는 겁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셈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악령이 나타났다는 건 어딘가에서 의식의 흐름이 꽉 막혔다는 걸 알려주는 신호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트릭스의 임무는 그 신호를 무작정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 신호가 뭘 의미하는지를 읽어내고 막힌 곳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원리들이 실제 인물들을 통해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 세계의 두 중심 인물이죠. 루미와 진우를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면 세상의 불균형에 대처하는 두 가지 방식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루미는 시스템 전체를 조율하고 통합하려고 하는 조율자고요. 반면에 진우는 당장 눈앞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시스템을 땜질하는 오염자의 방식을 택한 거죠. 루미는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리더십의 모델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힘은 누군가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관계들을 조화롭게 만들어서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 그런 능력에서 나오는 거죠. 반면에 진우를 한번 볼게요. 그가 악령이랑 계약한 건 더 큰 힘이 탐나서가 아니었어요. 거의 무너지기 직전인 시스템을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던 일종의 생존 본능, 응급 패치 같은 거였죠. 그러니까 그의 선택은 개인의 도덕적인 실패라기보다는 그를 그렇게까지 내몰았던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합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모든 설정을 통해 이 세계관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아주 의도적으로 선택받은 영웅 이야기를 거부합니다. 세상은 한 명의 위대한 구원자가 나타나서 구하는 게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죠. 대신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각자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자기 자리를 되찾을 때 바로 그때 전체의 균형이 회복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요. 이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한 윤리 원칙이 바로 개입하지 않는 것이라는 점이에요. 다른 사람의 치유 과정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거나 그 책임을 대신 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공명해 줄 뿐, 그들의 인생 여정을 대신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아주 엄격한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던 정교한 설정들은 우리가 현실을 도피해서 빠져들기 위한 그런 환상적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우리 자신을 똑바로 비춰보게 만드는 일종의 거울로 설계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설명은 마지막에 이 강력한 질문 하나로 돌아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저 멀리 있는 악령 사냥꾼들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